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신규 상장 종목들 상당히 지금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좀 어떻게 미리 매수를 하고 매도 전략은 좀 어떻게 취해가는 게 좀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노림수를 꾀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꿈비 오늘 저희가 10시 22분에 좀 체크를 드린 종목이죠. 10시 22분이면 한 요 정도 됩니다. 네, 요만치에 저희가 미리 매수 신호를 좀 제공을 드렸고요.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자리에서 매도 신호까지 좀 제공을 드렸는데 이렇게 매수와 매도 신호를 무료로 오픈 카카오톡 방을 통해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우측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신규 상장 종목들 어떻게 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상장주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신규 상장주의 특성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특성이 있나요? IPO가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 공모청약이 진행이 되죠. 공모청약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이 종목의 시장 기대치가 잡히고 흥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척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규 상장 첫날 봉을 통해서 거래대금과 함께 나타나는 특성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요 구간과 요 구간에 맺혀 있는 물량, 물론 이 아랫꼬리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날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터졌는데, 역대급 거래대금이 이렇게 시초에 크게 터졌는데 여기에 맺혀 있는 물량이 많을까요? 아니면 위에 맺혀 있는 물량이 많을까요? 당연히 밑에서 저점을 잡고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먹은 사람들보다는 시초에 당장 접근했을 때 당시에 맺힌 거래대금이 가장 많다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추격성으로 매수를 달라붙은 거래대금이 그 뒤로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결국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건 뭐냐면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도 모르겠고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심으로 진입은 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이런 거래대금이 여기서 다 쌓여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불확실성이 형성되다 보니까 추후에 이렇게 음봉이 강하게 꽂히는 종목들은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받쳐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과정이 상당히 빈번하게 나온다라는 거를 2023년 신규 상장뿐만이 아니라 2022년도 마찬가지고요. 21년도 마찬가지고, 20년도 마찬가지고, 19년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첫날 신규 상장했을 때 흥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거래대금이 터지긴 했는데 흥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약세를 보이는 패턴은 언제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언제 노릴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는 상장한 첫날은 웬만하면은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양봉이 나왔을 때의 경우의 수는 또 양봉이 나오는 대로 또 늘어갈 수 있을 전략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전제를 깔아두고서 대응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 첫날은 좀 지켜보세요. 지켜보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 신규 상장 전에 흥행이 상당히 좀 이루어졌던 종목이다.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라던가 관련 산업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기대심이 컸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음봉이 꽂히고 나서 이런 약세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지우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관심 종목을 계속해서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관심 종목을 설정해두고 나서부터는 평균 단가를 입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매입 단가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입력 단가에 요날 형성 마무리가 되었던 종가를 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51,400원으로 볼 수 있겠죠. 51,400원으로 이 가격은 계속해서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만 뒀다가 이 가격이 인근에 오면서 이제 빨간불이 깜빡깜빡깜빡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이럴 때 1차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들은.
왜 이럴 때 1차 매수를 들어가요? 물론 시장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이때 1차 매수를 들어가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물려있던 거래대금 역시도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첫날 상장되어 있던 종가상을 뚫어주면서 이제 내가 좀 수익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본점까지 왔네? 이 기대심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자 첫날 묻혔던 요 거래대금 이후의 약세 포인트를 다시금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앞선 거래대금과 함께 유지가 되는 구간이 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 주는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1차 매수를 가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가 저항으로 밀리면서 이 아래 꼬리까지 있다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안 쳐다봐야죠. 이때는 손절하면서 추가적인 낙폭에 대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보면 이날 형성되었던 저점 구간에서 눈치를 보는 흐름이 나오고요. 이 저점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후에 종가에서 회복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또 어떻게 돼요? 요 시가의 몸통에서 눈치를 보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자리가 또 지켜지니까 어때요? 그 이후에 시세가 크게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강세를 보였던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첫날 음봉이 꽂혔던 패턴들의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요런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 다 심리가 기반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시장의 방향이라던가 시장의 수급 정도 역시도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요렇게 첫날 봉이 거래대금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다가 일단은 종가상으로 형성되었던 요 가격대를 내가 편입단가로 일단은 체크를 해두고 관심 종목에서 빨간불이 깜빡깜빡 거린다라고 하면 본전 심리와 돌파 심리를 염두에 둔 매수세가 달라붙을 수 있을 포인트가 앞선 거래대금에서 충분히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1차 매수를 고려하고 나서 이 몸통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할 것인가 밀릴 것인가에 따라서 2차 대응 포인트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날 상장했던 시가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와준다 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추가 매수를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내가 시세가 나오는 자리에서 손을 어느 정도 털 자리를 고려할 것인가 요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 대응점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여기 첫날 상장했던 고점 대응 라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이미 이 자리는 모두 심리적 구간으로 지금 소화가 된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거래대금이 더 터지면 좋겠죠. 하지만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미 이 정도 가격대에서의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은 충분히 앞선 구간을 소화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여지가 매우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접근성을 좀 두고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게 신규 상장 종목들을 미리 진입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판단이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신규 상장 종목 두산 로보틱스를 접근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구간이 나왔죠. 내가 2차 대응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후반까지 5만원 중반, 5만 초중반대까지 좀 가격대를 열어둘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왜냐면 여기까지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감당해야 될 손실폭이 너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롭게 형성된 박스 구간에서 매수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 가격대를 인식한 흐름으로써 대응 포인트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박스 내에서 매수를 가져간 사람들은 6만원과 67,500원 이 사이 박스에서 분할 매수를 하든 어떤 대응을 하든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방 대응을 잡고 그리고 돌파 시점에 따른 이제 새로운 시세를 고려해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것인가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시세에 따른 매수 포인트, 매수 기회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만약 돌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67,500원부터 이제는 새로운 구간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 하방이 모두 지지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7,500원이 돌파되고 자리가 잡히는 시점부터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종목도 새로운 가격대부터 가격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드리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첫날 거래대금이 흥행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본다면 상당한 거래대금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약세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종가를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 종가상에서 깜빡깜빡깜빡거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1차 매수를 고려할 수 있겠구나. 거기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쳐다볼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 자리가 유지되는 흐름이 크게 변수 캔들로 이탈치 않고 잡힌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첫날 상장되었던 시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시가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때요? 2차 매수를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구간이 잡힐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을 내가 고려할 수 있는 자리를 염두에 둘 수 있겠구나. 요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신규 상장 종목들의 패턴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흐름은 2020년 코로나 특수 증시 이후에 더욱 이런 흐름이 짙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잘 노린다라고 한다면 흥행의 강도에 따라서 충분히 수십 %는 좀 우습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대응 포인트 역시도 좀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방 대응만 잘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 못해도 수십 %는 우습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신규 상장 종목들을 어떻게 미리 알고 좀 매수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매수 전략은 어떻게 들어가고 매도 전략은 어떻게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아래 하단 링크를 통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매 타점이라든가 전략 역시도 좀 체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